1번 문제. 1번 문제는 16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 단위 작업 장소란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두 번째로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 세 번째로는 정밀도,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4년 2회, 16년 1회, 16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시험 장비 또는 측정기의 명칭을 쓰시오. 오염물질의 확산 이동 관찰이 유용하게 사용되며 대략적인 후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염화체 이주석이 공기와 반응하여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한다. 레시버식 후드의 개구부의 기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험 장비 또는 측정기의 명칭은 발연관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4년 1회, 15년 2회, 16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생체와 환경과의 열교환 방정식을 쓰고 각 요소들을 설명하시오. 먼저 열교환 방정식은 델타 S는 N 플마, C 플마, R-2가 되겠고, 여기서 델타 S는 생체 내 열용량 변화, M은 작업 대사량, C는 대류에 의한 열 득실, R은 복사에 의한 열 득실, 마지막으로 E는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므로 득실이 되겠고, R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이므로 득실, 여기 E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손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정식을 암기하실 땐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입에 붙으니 SMCRE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고열을 이용하여 유리를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눈의 통증을 느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발생한 유해 물질은 복사열이고 해당 발생 질환의 명칭은 안질환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4년 3회, 16년 1회, 18년 2회, 19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흡입성 입자상 물질은 평균 입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이고, 두 번째로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은 10마이크로미터, 마지막으로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은 4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4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환경 개선 여부 파악, 두 번째로는 작업장의 유해 물질 종류 및 농도 파악, 세 번째로는 개선된 작업 환경의 개선 효율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은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개선되어야 한다. 작작개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6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 장치의 보충 공기가 필요한 이유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5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 두 번째로는 국소 배기 장치의 원활한 작동 위해, 세 번째로는 작업장 내 교차 기류 방지, 네 번째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는 굿굿 잘하네, 굿굿 잘하네,
자간해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곡관 압력 손실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곡관 크기 및 형태, 두 번째로는 곡관 연결 상태, 마지막으로는 곡률 반경비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 피로가 발생할 때 혈액과 소변에 나타나는 현상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여기서 산업 피로란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업 피로가 발생할 때 혈액에 발생하는 현상 첫 번째로는 혈당치 감소, 두 번째로는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하여 산혈증 발생이 되겠고, 산업 피로가 발생할 때 소변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는 소변량 감소, 두 번째로는 단백질 또는 교질 물질 배설량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 시료 중 하나인 호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호기란 뱉어내는 숨, 즉 날숨을 의미합니다. 이 호기, 날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로는 수증기에 의한 수분 응축 영향이 있기 때문, 두 번째로는 채취 시간 및 호기 상태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경고 표지의 명칭과 다음 표의 경고 표지의 그림과 알맞게 연결하시오. 먼저 해당 표는 경고 표지에 대한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면 급성 독성 물질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므로 1번은 디귿, 다음으로 부식성 물질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2번은 기역, 다음으로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해당에 속하므로 리을, 마지막으로 위험장소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으므로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3회차 기출문제에서 해당 자극성 과민성 물질 경고 표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표지까지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공기 압력과 배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일 때 틀린 내용의 번호를 모두 고르고 옳게 서술하시오. 첫 번째로는 공기의 흐름은 압력차에 의해 이동하므로 송풍기 입구의 압력은 항상 플러스 압이고 출구의 압력은 항상 마이너스 압이다.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음압 자체는 빨아들이는 압력이고 양압은 뱉어내는 압력이므로 송풍기의 입구는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야 하므로 음압이 나와야 하고 출구는 유해 물질을 뱉어내야 하므로 양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압, 속도압은 공기가 이동하는 힘이므로 항상 플러스 값이다. 해당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정압은 잠재적인 에너지로 공기의 이동에 소요되며 유용한 일을 하므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송풍기 배출구의 압력은 항상 대기압보다 낮아야 한다.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압력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송풍기 배출구에서 대기압 쪽으로 유해 물질을 뱉어내야 하므로 항상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후드 내의 압력은 일반 작업장의 압력보다 낮아야 한다. 해당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작업장 압력보다 낮아야 유해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경 25mm 여과지, 유효 직경은 22.14mm를 사용하며 백성면을 채취 후 펌프 유량 2.4L per min을
1.5시간 동안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위 시야당 시료는 3.1개, 공시료는 0.05개일 때 성면의 농도를 구하시오. 먼저 성면의 농도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CS, CB, T, R은 지문에 주어졌고 여기서 AF는 단위 시야의 면적이므로 0.00785 제곱밀리미터가 고정값입니다. 그러므로 유효 면적 AS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효 면적 AS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직경 D에 들어가는 것은 유효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직경이 아닌 유효 직경을 대입하고 구해주면은 유효 면적 AS는 384.99가 나오고, 전부 다 대입을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으로 성면의 농도는 0.69개 per cc가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6년 1회, 18년 1회, 18년 3회, 20년 4회, 21년 2회, 22년 3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중 벤젠 0.25ppm, TLV는 0.5ppm, 톨루엔은 25ppm, TLV는 50ppm, 크실레는 60ppm, TLV는 10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벤젠의 측정치 0.25ppm과 노출기준은 0.5ppm, 톨루엔의 측정치 25ppm과 노출기준 50ppm, 크실렌의 측정치 60ppm과 노출기준 100ppm을 대입하면 노출지수 EI는 1.6이 나오고 노출지수가 1보다 크므로 허용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공기 허용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공기 허용농도 공식은 이렇고, C1, C2, C3 측정치 값을 그대로 대입하고 위에서 구한 노출지수 EI 값도 대입하면은 답은 53.28ppm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6년 1회, 18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2일 ATM 21도의 작업장 내 공기의 동점성 계수는 1.5 곱하기 10의 -5 제곱미터 per sec이고 직경이 120mm인 덕트 내 공기의 유속이 5m per sec일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레이놀즈 수를 구해줍니다. 레이놀즈 공식은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V 곱하기 D인데 지문은 점성계수랑 밀도가 주어지지 않고 동점성계수만 주어졌기 때문에 밀도분의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이므로 이런 식으로 레이놀즈 수 공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V는 5m/s 그리고 분자 부모 전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직경도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은 0.12m 동점성계수 1.5 곱하기 10의 -5 제곱미터 per s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레이놀즈 수는 4만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덕트 내 흐름의 종류는 해당 표를 참고하여 구한 레이놀즈 수가 4000보다 크기 때문에 난류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풍량이 3000세제곱미터/hr, 전압이 80ml H2O, 효율이 60%, 여유율이 1.2인 송풍기의 동력을 구하시오. 먼저 송풍기의 동력 H 공식은 이렇습니다. 해당 공식에서 H의 단위는 킬로와트, 델타 P의 단위는 미리 H2O, 그리고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델타 P는 미리 H2O가 잘 들어갔고 송풍기 Q만 단위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풍량은 3000세제곱미터 per hour이고 이것을 세제곱미터 per min으로 단위 변환을 해주려면은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이것을 곱해주면은
50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구한 50세제곱미터/민을 대입하고 지문에 있는 전압 델타 P 80ml H2O를 대입, 그리고 효율도 %를 뗀 0.6을 대입, 여유율 알파도 1.1을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송풍기의 동력 H는 1.31kW가 나오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1.2kg/세제곱미터, 덕트의 내경이 350mm, 유량이 120세제곱미터/민일 때 속도압을 구하시오. 먼저 지문의 비중, 밀도 또는 비중량이 주어진지 확인하고, 밀도가 주어졌으므로 속도압 공식은 이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중, 밀도 또는 비중량이 지문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해당 공식을 사용한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속 V를 구하기 위해 지문에 주어진 유량 Q와 직경 D를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Q는 AV이고 A는 원형 단면적이므로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면 이렇게 되니, V에 대한 식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속도압 공식에 들어가는 유속 V의 단위는 미터/세크이기 때문에 단위를 전부 다 미터/세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량 120세제곱미터/민을 대입하고 해당 분을 초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곱해주고, 하단의 직경 D도 마찬가지로 유량이 세제곱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350ml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0.35m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을 대입하면은 유속 V는 20.79m/s가 나오고, 지문에 그대로 대입해주고 중력가속도 9.8m/s 제곱도 고정값이므로 대입, 그리고 비중량이 주어진 게 아니라 밀도가 주어졌으면 밀도는 1.2kg/세제곱미터, 비중도 1.2, 비중량도 1.2kg 포스/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수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1.1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속도압은 26.46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6년 1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유속 10m/s로 흐르는 원형간의 지름이 0.3m이고 비중량이 1.203kPa/세제곱미터, 관마찰 계수가 0.02일 때 관의 길이 50m당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먼저 원형간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람다 0.02 대입, 길이 L 50m 대입, 지름 D 0.3m 대입, 비중량 감마 1.203kPa/세제곱미터 대입, 유속 10m/s 대입, 마지막으로 중력가속도 G는 9.8m/s 제곱 고정값이므로 대입해주면은 압력 손실 델타 P는 20.46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흉을 포집 제거하기 위하여 자유공간에 플랜지가 붙은 개구 면적 0.6제곱미터에 외부식 코드를 설치할 때 필요 송풍량을 구하시오. 단, 개구면에서 작업 지점까지의 거리 0.5m, 제어 속도는 0.8m/s이다. 지문에서 자유공간에 플랜지가 붙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유공간 위치 플러스 플랜지 부착 조건인 해당 공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속 V 0.8m/s를 대입하고 X값 0.5m도 대입하고 개구 면적 A값도 0.6제곱미터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필요 송풍량 Q는 1.86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되는데, 지문에서 세제곱미터/민으로 구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111.6 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기압 21도. 여기서 일기압 21도의 부피는 24.1리터이고 해당 작업 조건에서 톨루엔 0.5kg/h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 환기량 Q를 구하시오. 단, 톨루엔의 분자량은 92, 비중은 0.871, TLV는 50ppm. 마지막으로 안전계수는 5이다. 먼저 해당 문제를 풀 땐 사용량의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시간당 질량 사용량 GG와 유해물질 시간당 부피 사용량 G의 관계. 여기서 GG는 비중 곱하기 부피 사용량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습니다. 해당 식을 이 첫 줄식에 대입하면은 두 번째 줄식이 나오고 해당 문제는 두 번째 줄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1 ATM 21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1, 사용량 GG의 단위는 g/h이기 때문에 1kg은 1000g인 것을 이용하여 0.5kg/h가 아닌 500g/h를 그대로 대입하고 안전계수 K는 5, 분자량은 92, 마지막으로 TLV는 50ppm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필요 송풍량 Q는 13097.83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지문에서 세제곱미터/min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필요 환기량 Q는 218.3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처럼 질량 사용량으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아무리 비중이 주어져도 이 비중은 이미 이 GG에 고려가 되어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따로 식에서 사용 안 하셔야 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문제처럼 질량 사용량 GG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비중이 주어진 것은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긴장을 해버리니 이렇게 질량 사용량에 곱하기 비중까지 곱하여 계산 실수를 해버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물성치를 거르는 능력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 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